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오른 게 바로 관피하죠. 실제로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 출신의 공무원이 퇴직 이후에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관례는 관리감독의 부실을 야기했고 결국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하 척결 의지를 밝혔지만은 관피하를 양산하는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가운데 낙하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가 75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렀는데요. 새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없을 거라고 장담한 박 대통령의 말은 헛말이 된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내비게이션 수요일 순서 시작하죠.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해경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서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죠. 담화에 실종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해경 해체 등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등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담화에 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요. 정가레이더, 오늘은 이강윤 정치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들 공식 입장을 내놨죠. 네,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대통령 담화 발표 직후에 반응이나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아직 진도에 지금 17분을 못 찾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거기 있는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공식 입장을 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안산에서 대표들이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하룻밤 거기서 머무르면서 얘기를 해서 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 골자를 간추리자면 대통령 담화에서 실종자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에 대단히 실망한다. 예. 그리고 청와대와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공직자나 이번 사태 관련자 모두 진상조사의 대상이다. 그리고 해경을 해체시키는 것보다는 우선 진상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모든 책임은, 최종 책임은 저 대통령 자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사과나 책임 소재에 그친 감이 있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점이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들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 해경 해체에 대한 논란도 참 많잖아요. 네. 우선 해경 해체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취해야 할 첫 번째로 중요한 조치인가를 놓고는 논란이 많습니다. 예. 물론 해경이 대단히 잘못한 점이 있지만 그것을 조직 해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바꿔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식과 구조 시스템, 그리고 사람, 중요한 보직의 포스트의 사람, 이런 것들을 바꿈으로써 해경을 거듭나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이 뚜렷한 건 아닌데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 관련 기능을 한 군데로 모은 국가안전처를 만들고 그 밑에 해경을 귀속시킨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비판적인 입장 측에서는 문패만 바꾸어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복지부동, 그리고 무사안일, 이런 공무원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점과 인식체계를 고치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도 강력 대두되면서 한편으로 해경 해체라는 일반의 예상과는 약간 다른 대안이겠죠. 일종의 대통령이 들고 나온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논점을 좀 흐리게 한다거나 대통령의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는, 혹시 그런 걸로 악용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경계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KBS 사태도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기자에 이어서 프로듀서들도 제작 거부에 돌입할 것 같다고요? 예, 이게 KBS 사태의 시작은
주니어 기자, 4년차 미만의 아직 젊고 싱싱한 파릇파릇한 우리 기백 있는 기자들이 반성문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렇죠. 그리고 안산 분향소에 갔다가 거센 항의를 받고 보도국장의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 알려지면서 유가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게 청와대 철야 시위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KBS 부장단들이 우리도 이대로는 못 만들겠다. 청와대의 뜻을 그대로 뉴스 제작에 반영해온 기관영 사장 문제 있다. 이러면서 제작 거부를 했고 예. 부장단이 보직 사퇴를 하니까 기자들이 전체 총회에서 이틀간 제작 거부를 결의했습니다. 그게 어제 그제까지 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길 사장이 사퇴를 안 했죠. 예. 그러니까 기자총회를 다시 열어서 현재 기관영 사장이 사퇴할 때까지 기자들은 무기한 제작 거부에 들어간다 이렇게 결의를 했고 이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PD 한 70여 명도 동참할 기세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방송에서 기자들이 빠지면 뉴스를 못 만들지만 PD들이 빠지면 뉴스 이외의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파행이 빚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이틀간 KBS 뉴스는 아예 취소되거나 결방되거나 밤 9시 메인 뉴스는 단신 위주로 20분으로 축소 방송됐습니다. 평소에는 하루 1시간씩 편성됐었죠. 해외 특파원들도 실질적 제작 거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노조는 빠르면 오늘 파업 찬반 투표 실시를 파업 찬반을 이제 투표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시기는 정확히 정한 건 아닙니다만 아마 길 사장의 반응 또는 대응 여부를 보아가면서 결정할 것 같은데요. 기관영 사장은 오늘 오전에 사내 특별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요즘 아무튼 담화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예. 한편 그 KBS 이사회 모든 안건을 결정하고 사장 해임도 여기서 형식상으로는 정하고 그러죠.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정하는 거지만 이 이사회가 여당, 야당 추천 이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야당 이사들이 길환영 사장 해임 건의안을 냈습니다. 이것을 두고 여당 측 이사들이 반대를 하고 얘기가 좀 지지부진한 끝에 아직 특별한 결론에 이르진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오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길환영 사장의 담화가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눈길을 끈 뉴스 가운데 하나가 그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는데 톤이 강하더군요. 네, 톤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을 딱딱 짚어가면서 뭐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 민교협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예. 이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교사 43인이 했고 그 뒤에 연세대, 그다음에 전교조, 그리고 성균관대 교수에 이어서 이제 서울대에서 나선 건데요.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을 해경 해체로 떠넘길 일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퇴진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껏 나온 시국 선언 중에서는 가장 직설적이라고 할까요? 강력하고 톤이 높았습니다.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서울대 교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지적했습니까? 네, 간단히 한번 보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번에 우리 국민을 진정으로 분노케 한 것은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국가의 부재였다. 제일 먼저 세월호를 탈출한 선장과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부정한 청와대는 둘이 똑같은 판박이다. 쌍둥이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박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해경 해체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스스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구시대적인 적폐의 근원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홍보수석, 그리고 검찰총장을 바꿔라. 이게 국가 개조이자 쇄신의 시작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5자리를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이런 건 예.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여기에 검찰총장이 들어간 것도 상당히 뜻밖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약하기 그지없었던 현 검찰을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건에서 보면 최동욱 총장 층에는 아주 엄격하게 가혹하게 하면서 청와대가 뒷조사 나왔던 거 이런 건 다 무혐의로 끝내버렸던 거 아닙니까? 예. 그 점을 저기한 걸로 보입니다. 이 평론가께서는 이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을 어떻게 보셨나요? 대통령이 퇴진 요구에 직면할 수
없다라고 정식으로 지정한 것과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이 5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쇄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는 것에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 집회나 거리 행진, 침묵식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그 국면의 질적 전환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인적 쇄신, 물러나야 할 사람들을 콕 집어서 말을 했고요. 잘 다루지 못하면 대통령도 퇴진 요구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런데 항상 무슨 여지껏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어떤 분기점 내지는 분수령 또는 대폭발의 도화선이 되어왔던 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제의 성명서는 그 시기와 문맥의 내용, 요구 수준에 있어서 간단치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담화 후에 여론이 일정 부분 가라앉을 것을 기대했을 텐데요. 청와대나 여당으로서는. 그런데 민심의 기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아마 상당히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이 특별 성명을 어제 또 발표했어요. 네. 파장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서울대 교수들하고 함께 같은 날 발표돼서 조금 분산된 감은 없지 않은데 이것도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했다는 것과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맞서서 뭐 후보로 선전했고 48%가량을 얻었지만 뭐 석패를 했는데 해경 해체나 안행부 축소 이런 것들은 포퓰리즘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분노의 마음을 그리 조금 이렇게 표적을 이동시키는 것이지 진정한 해결책이란 것 아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관피아라는 것도 군사 독재 시절 생긴, 즉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이래로 만들어져서 동맥경화처럼 이렇게 악화된 거니까, 즉 유산이니까 현재의 새누리당은 그 관피아라는 것을 비판할 자격이 사실 별로 없다. 이렇게 아주 아픈 대목을 콕 집었죠. 제가 이 문 의원의 성명을 보면서 뭐 중요한 정치적 발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또 일종의 아쉽다면 아쉬운 점은 이게 문재인 의원의 개인 자격으로서의 성명이 아니라 새정치연합 차원의 공식적인 당론으로 발표가 되었다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제1야당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점을 이렇게 비판한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체급이 올라간다 할까요? 또는 정치적 무게를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는 현재 야당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문재인 의원이 특별 성명에서 관피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 관피아에 대한 논의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업 제한 등 실효성 의심받는 것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대통령의 담화 24분에 이르는 비교적 긴 담화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갸우뚱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은 좀 포괄적으로 비전을 발표해야 할 텐데 무슨 취업 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취업해서 안 되는 기관 대상 수를 현재 여기 몇 개에서 몇 개로 한 3배가량 늘린다. 아주 시시콜콜하게. 뭐 좋게 보면 구체적일 수도 있고 한데 좋다. 거기까지는 좋다. 구체성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런데 과연 저게 정말 실효가 있을까? 이런 의견도 일부 나왔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우선 우리나라 관료들의 특권의식을 버리는 게 핵심이다라는 점입니다. 즉 좀 더 들어보자면 우리 관료들은 민간 기업이나 일반적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을 많이 쥐고 있다. 이른바 인허가권이라거나 관료 공무원들이 관청에서 뭐 이렇게 신청서를 냈는데 허가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참 많잖아요. 아직도. 물론 많이 민간으로 이양을 하거나 뭐 이런 규제도 완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공무원도 좀 힘이 세다는 게 전반적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왜 자기가 힘이 세면 내 앞에 와서 조아릴 거 아니에요? 잘 봐달라고. 그렇죠. 특권의식이 생긴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일단 없애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정년보장을 없애자. 현재 모든 공무원 정년보장돼 있고 그것은 정치적 중립과 이런 것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긴 한데 고위공직자가 될수록 즉 이사관급 이상이라거나 3급 이상 이런 사람들은 정년을 없앰으로써 민간의 경쟁 요소도 이런 것도 도입하게 하고 그다음에 행정고시를 폐지해버리자 차라리 또는 공무원은
노트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다양하게 해서 고시, 기수, 몇 기, 뭐 이런 조직 문화, 끼리끼리, 그리고 이들이 또 이너 서클도 만들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폐쇄성을 강조하는데 또 역할을 하고 하니까 행정고시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사실 놀고 있는 공무원들 많다.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데 큰 일을 맡기긴 뭐하니까 승진도 안 되고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많은데 이런 그 공무원 정원 수를 좀 줄이는 대신에 급여는 대폭 올려주자. 그렇게 해서 자부심도 갖게 하고 경제적 보상도 충분히 주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박봉해서 아무래도 뭐 유혹에 시달릴 수도 있고 하는 부정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게 아주 급여를 대우를 잘해주자. 이게 지금 싱가포르 방식이거든요. 예.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싱가포르 대학생 졸업생들 중에 가장 되고 싶어하는 게 공무원이에요. 우리도 공무원이긴 한데 우리는 나중에 4, 5정인의 뭐에 안 잘리려고 오래 다니려고 공무원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싱가포르는 진짜 엘리트죠.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 방식을 하자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 수는 좀 줄이고 월급은 많이 주는 대신에 조금만 부정이 발각돼도 바로 해임을 해버리는 등 이렇게 해서 공직사회의 기풍과 정신을 좀 바꿔나가자. 지금 관료들의 특권의식은 결국은 개발 독재 시대의 유산이다. 이제는 이 유산 청산하자. 이런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제에 세월호 때문에 우리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무성할 때 이런 것도 함께 진지하게 논의가 돼서 정말로 공직사회가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경찰이 유족들을 미행했다가 이제 들통이 났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여론이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앵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유가족들이 무슨 범죄의 예비자나 준용의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오히려 이번 세월호의 최대 피해자들이고 가족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평생 지고 가야 하는 짐이자 슬픔인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사복경찰을 붙여가지고 미행을 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근데 들통이 나고 나서도 뭐 하는 변명이라는 게 행여 무슨 일이 있으실까봐 보살펴 드리려고 따라왔다는 등. 이게 참 정말 좀 수치스러울 정도로 우리 경찰들이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예. 경기도경 뭐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경기도 경찰청장이 유족 앞에 와서 뭐 머리 조아리고 사과를 했지만 사과를 하기 전에 이런 일 자체가 없어야 되지요. 도대체 그렇죠. 수집할 정보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들을 무슨 불온 세력이거나 또는 잠재적 불온한 움직임을 보일 사람으로 간주를 하니까 사복경찰을 붙여서 몰래 염탐하고 정보 보고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느냐. 유가족들 격분한 거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경찰청장이란 사람이 유가족 앞에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는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는 뭐 이런 미행이나 정보 수집 활동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전 동의를 해주면 하겠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사전 동의를 뭐 어떻게 누구에게 구하겠다는 것이며 무슨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은 인식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유경근 유가족 대표로서 아주 각종 언론에서 활발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함으로써 웬만한 정부 대변인들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도 듣고 있는 분인데 유경근 대변인이 그랬죠. 사복경찰 미행 파동을 보면서 정부가 이번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드러난 것이다. 계속 경찰이 이런다면 우리 유가족 층에서도 대응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경고성 강조를 했습니다. 예, 참 씁쓸하군요. 그리고 이 소식도 참 씁쓸한데 해경 해체 발표 이후에 해경이 무성의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더군요. 예, 이게 뭐 지금 전체 해경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속단하기는 이를 텐데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담화에서 처음으로 꺼내든 카드가 해경 해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경들로서는 뭐 좀 약간의 어안이 벙벙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월호 사태 때문에 어쨌거나 뭐 지금 뭐 많은 비난도 받고 있지만 구조작업 총괄하고 하느라고 애는 쓰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이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파견된 어떤 한 해경 관계자가 기자들이 물었어요. 대통령 담화 이후에 수색 작업 예정대로 하게 되겠느냐,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현장에서 지금 보고 들어온 게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좀 퉁명스러운 마치 남일 얘기하듯이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서해지방 해경, 그러니까 지금 저 핵심이죠. 수습 작업 관할하고 있는 한 간부가 사고 당시에 당일날 4월 16일 날 첫 출동했던 구조정인 해경 123정에 대해서 요즘 지금 계속 의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선체 진입하지 않았느냐, 뭐 그 카메라 저 동영상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기자들이 물으니까 우리 해체됐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답니다. 예. 기자들이 이제 강력하게 하면서 그럼 지금 123정은 정장 당시 그 배의 저 최고 책임자죠. 정장이나 직원들 어디 있느냐 이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니까 별도로 되라 그러면서 뭐 상당히 좀 마찰이 있고 이랬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격분하면서 아직 해체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구조 및 인양 작업이 끝난 것도 아닌데 해경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뒤늦게 사과를 했다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언이 이렇게 벌써 영향을 일부 미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한편 그 채용 시험 그 신규 해경 채용 시험 무기 연기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붕 뜨는 거냐 나라가 약속을 이렇게 어겨도 되는 거냐 했는데 예정대로 채용키로 했답니다. 그래서 시험 날짜를 좀 늦춰서 다음 달 2일과 3일 전남 여수에서 시험을 본답니다. 예.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감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도 수색 상황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화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우선 실종자는 어제 오후에서 별 변동 없이 현재 17명입니다. 사망 확정자는 287명이고요. 기상력 건과 선체가 약화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색은 단 한 차례만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게 한 번이었다는 얘기죠. 사고 발생 한 달이 넘어가면서 희생자 시신 수습이 하루 한 명꼴을 채 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한 보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선체 약화 그래서 3인 1조 방식 이렇게 하는데 사실 현재 그 애로점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상 여건도 변수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평론가였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